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KR 크레딧 토크입니다. 제 12회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등급 변동 내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기 등급 정기 평가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지난 2주간 등급 액션이 많았습니다. LX 하우시스와 넷마블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요. SK 엠무브는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개선된 반면에 GS 리테일은 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건설 3개사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나그룹으로의 인수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긍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되었고요. 신규 평가로는 유니캠 1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서 정말로 등급 액션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LX 하우시스와 넷마블은 AA-에서 A+로 하향되어서 그레이드 변화가 있었던 게 특징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사 모두 올해 6월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 변경되었던 업체들인데요. 이번 단기 등급 정기 평가에서는 추가 실적을 확인한 결과 예상 대비 저조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반영되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등급 전망 변경 한번 살펴볼까요? SK 엠무브, 이 회사가 예전에 SK 루브리컨츠입니다. 이 SK 엠무브의 등급 전망이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고, 반대로 GS 리테일은 등급 전망이 기존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군요. 네, SK 엠무브는 2020년 12월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 변경되었던 업체인데요. 당시에 정유업체 전반의 실적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SK 엠무브의 경우 높은 배당 지급 부담이 이어지면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정기 평가에서는 윤활기유 마진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높은 배당 부담에도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전망인 점을 감안해서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올해 4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 변경되었던 업체인데요.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수익성이 예상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고, GS 홈쇼핑 합병 이후 개선되었던 재무 안정성이 소폭 저하된 가운데 사업 통합 및 신규 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3사에 대한 등급 액션을 언급하지 할 수 없는데요.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롯데, 태영, 한신 이렇게 3개사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사의 등급 전망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업 담당 연구원께서 내년 건설업의 업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주요 리서치 부분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등급 액션은 대우조선해양인가요? 하나그룹으로 인수권 윤곽이 이제 잡힌 모양이네요. 네, 9월 말에 인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은 당초 기본 합의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앞으로 인수 종결까지 기업 결합 심사와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인수 성사 가능성이 높고 거래 구조도 현재 알려진 내용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련된 주요 업체들 신용도 영향은 어떠했는지요? 네, 이번 본계약 체결 영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ICR이 긍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되었습니다. 주된 논거는 하나그룹으로부터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대금 유입과 인수 이후의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입니다. 한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대조양 인수 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계열사인데요. 이번 인수로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인수 이후 실적 및 연결 기준 재무지표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리서치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주요 리서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2월 15일자로 기업부문 19개 업종, 금융부문 8개 업종의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자료가 발간되었습니다. 기업부문에서는 내년 주요 대외 요인 변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정리한 이슈 리포트가 추가로 나왔고요. 평가 기준실에서 발간한 내년 전반적인 신용도 전망에 대한 코멘트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건설업 단기 등급 정기평가 결과를 정리한 코멘트, 그리고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산업전망 웹세미나 FAQ를 정리한 코멘트가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미나의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주요 리서치로 돌아가서 먼저 2023년 산업 및 신용도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등급 전망 및 사업 환경 매핑 그래프를 보시면요. 붉은색 표기된 산업은 긍정적인 방향성, 푸른색 표기된 산업은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변경된 산업입니다. 항공, 조선, 음식료, 호텔은 붉은색 표기된 반면에 부동산, 신탁, 철강, 해운 등 15개 업종이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붉은색으로 표기된 업종보다는 푸른색 업종이 더 눈에 많이 띄는군요.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와 또 고금리 기조가 다수 업종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대외 요인 변화에 대한 KR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주요 거시 지표들에 대한 견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경우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2023년까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한미 모두 2023년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겠지만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금리 상황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기의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빠른 긴축 전환과 부의 자산 효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압력의 경우에는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금시장 경색 이슈의 경우 정책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조달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설명 듣고 보니 당분간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건설업 관련 코멘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3개사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롯데와 태영은 자금시장 경색 이슈가 대두됐던 10월부터 시장에서 질문이 특히 많았던 업체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개사 모두 유동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 따른 PF 우발 채무 리스크 확대가 이번 등급 액션의 트리거로 작용하긴 했지만 사실 이번 등급 전망 변경의 핵심 논거는 본원적인 사업 경쟁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약 3.4조 원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하는 등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건설업종 내에서도 단연 큰데요.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시킨 롯데건설의 사업관리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의 재무구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채산성이 높았던 자체 사업들의 준공이 완료되면서 실적이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불거진 PF 차원 위험 통제 여부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신공영은 수익성 하락 및 재무부담 확대 추세의 지속과 운전자본 부담을 감안한 단기간 내 재무구조의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 자체의 사업 분양 성과를 지켜봐야 하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건설업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난주 진행한 웹 세미나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내년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KR의 시각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 물량의 축소로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 매출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증가하면서 원가의 판가 전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수익성 또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호황기에서 기존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수익성 수준은 양호하겠지만 이익 규모 축소에 따른 현금 흐름 저하와 기성 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으로 재무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건설업체들의 신용도 차별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분양 성과와 원활한 대금 회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의 호황기처럼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초기 분양률 40에서 50% 수준이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없고 공사 완료 시까지 70% 내외를 달성한다면 전반적 대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기표되기 위한 분양률 달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변수라서 개별 프로젝트별로는 중도금 대출 기표 가능한 수준의 분양률 달성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분양 물량 및 분양 성과가 내년도 건설업계 신용도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접수됐던 주요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요? 네, 먼저 개별 업체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전망 부여되어 있는 M캐피탈에 대해서 상향을 위한 모니터링 포인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 개선세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지표의 안정적인 관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신용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질문 주신 것처럼 업황 하락기 진입에 따른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또 실적 및 재무부담 방어 수준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룹 관련 질문으로는 역시나 롯데그룹의 계열통합 신용도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11월 등급 액션 당시에 저희의 견해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당시 발간된 코멘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연말을 맞아 내년 산업 전망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소매 유통업 관련해서는 이커머스 경쟁 환경 변화 및 명품 소비 둔화에 따른 영향, 보험업 관련해서는 유동성 대응력 현황, 할부리스업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 은행업 관련해서는 지방은행 금융지주들의 잠재 부실 위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간한 27개 업종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그 중에서도 워드로 작성된 업종별 요약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새해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